도쿄 6일째. 처음에 도쿄 여행을 생각을 했을 때는 도쿄를 느긋하게 여유 있게 보자는 생각에 한 2주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도쿄에 온 첫날 가서 만났던 그 관광 안내소에 있던 언니가 제게 며칠이나 있을 거냐 그래서 그렇게 넉넉하게 있을 생각이라 그랬더니 왜 그렇게 도쿄를 오래 있냐고, 도쿄는 3일 말고는 볼 게 없는 곳인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그분께서 요코하마나 다른 데를 가보라고 권해주시는 걸 보면서, 아,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요. 처음에 느긋하게 도쿄를 다니면서, 아, 진짜 여기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는 정원이라든지 공원들이 더 많구나. 정말 도쿄에서 봐야 되는 관광지는 3박 4일 정도면 되겠구나 싶어서 좀 땡겨서 도쿄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일 남았을 때 그 3일치 언리미티드 그 전철권을 샀었는데요. 그거를 산 기념으로 마지막 3일을 아주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아사쿠사 신소지 절인데요. 새벽부터 나와봤습니다. 신소지 절은 새벽 풍경도 좋고 밤에 야경 풍경도 좋은 것 같아서, 예, 신소지절을 새벽에 가시면 이렇게 사람이 없는, 이 거리에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아마 이 영상의 끝에 신소시 이 동네의 야경, 밤 풍경을 붙여드릴 텐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신소시 절 그 아사쿠사를 새벽에 가시면 좋은 게 이렇게 한산한, 예, 이 거리를 볼 수 있어서도 좋고, 이렇게 다 셔터문이 닫힌 이 상점가가, 이 셔터문의 그림들이 저는 또 되게 일본풍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던 아사쿠사 센소지의 아침입니다. 도쿄타워도 보이시죠? 이날은 저녁에 센소지 야경을 보고 또 저 도쿄타워로 옆으로 가서 그 아사히 맥주 본사 전망대에 올라가서 맥주 한 잔을 하면서 그렇게 저녁을 즐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게 레몬트리인가요? 도쿄타워? 도쿄에 전망대 같이 타워 같은 게 한 두세 개가 있어서 이름이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도쿄에서 유명한 야경은 다 보려고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막 열심히 여행을 하려고 일본을 왔던 게 아니라서 좀 느긋하게 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도쿄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일단 숙박비가 배낭여행자에게는 비싼 숙박비죠. 거의 하룻밤에 9만 원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하룻밤에 9만 원이나 내는 숙박비를 내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느긋하게 뒹굴뒹굴은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도쿄니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봤고요. 숙박비가 저렴한 그런 오사카에 가서 더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그 장어덮밥을 누가 나고야가, 예, 장어덮밥의 그 본고장이라고 해서 나고야를 가기로 해서 도쿄를 줄이고 나고야로 가기 전날 이렇게 또 그 언리미티드 전철권을 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이 센소시절은 유명 관광지답게 아기자기하니 정말 예뻤던 것 같아요. 예. 메이지 신궁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저는 이 절이 더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구석구석 걸어 다니면서 구경하면서 예전에 봤던 영화 파묘 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 진짜 파묘 영화에서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나오잖아요. 예. 물론 저는 이렇게 절에 가면 속으로 열심히 주님의 기도문을 외우면서 다닙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다니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겁을 먹더라고요. 그냥 분위기가 좀 뭐랄까, 일본의 절은 한국의 절에 가면 안 그렇거든요. 한국의 절에 가면 저는 마음도 참 평안한 것이 좀 그런 게 있는데, 일본의 이렇게 신사라든지 절에 가면 느낌이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아무래도 우리 조상들이 당하셨던 그런 기억, 그런 것들을 하도 많이 보고 듣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제가 겁먹는 게 저 스스로를 달래주고 담대해지라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다녔습니다. 아마 유시민 작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 분들은, 옛날에는 뭐 반일 감정이라든지 이렇게 일본 여행 가지 마라 뭐 이런 말이 많았었다면,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일본 여행을 좋아하고 잘 가는 이유는,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그 어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본에 대한 어떤 반감이라든지, 또 내지는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 부모님 세대가 특히 일본에 의해서 많이 눌림을 당했었잖아요. 그런 감성이 좀 남아있는데, 요즘 젊은 애들에게는 일본이 뭐 두렵지도 않고 일본이 위협적이지도 않고, 왜냐면 지금은 한국이 더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고, 일본이 지난 잃어버린 30년을 지나가는 동안 한국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금의 젊은이들에게는 일본이란 나라에 대한 그런 어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어떤 컴플렉스가 없기 때문에 더 그냥 당당하게 일본 여행 가는 걸 좋아하고 그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와, 정말 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일본에서 어 구경하는 것도 좋고 신사도 보고 싶고 설도 예쁘고 그런 건축물적으로 관심은 있으면서도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눌리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그런 파묘에서 봤던 그런 무서운 귀신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무서움을 잘 타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다녔었네요. 담대해지려고요. 저 너무 얘기 같나요? 아무튼 구경하기에는 참 좋은 센소지절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 끝에서 야경도 구경하셔요. 보통 센소지절을 가시게 되면 묶어서 가시게 되는 아사히 맥주 본사인데요. 그 맥주 거품이라고, 맥주 거품을 형상화했다라는 저거를 사람들은 맥주 거품인 척하는 황금똥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디너 크루즈라든지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날은 아침에 이 배가 아마 경찰 배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은 어떤 이머전시의 그런, 예, 그래서 막 그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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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나가는 보트를 보기도 했었네요. 예. 센소지에서 다리만 건너시면 아사히 그 맥주 본사 건물이거든요. 여기 저는 저녁에 갈 거라서 아침에는 이렇게 건물만 보고 지나쳤습니다. 여기를 지나갔던 이유는 바로 이 빵집을 가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팡매종이라는 소금빵이 정말 유명한 그런 베이커리였습니다. 여기가 지점이 도쿄에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긴자에 있고 하나는 이렇게 그 아사히 본사 옆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점이 아침 7시 반에 문을 열고 긴자 지점이 아침 8시 반에 문을 열더라고요. 저는 배가 상당히 고팠기 때문에 7시 반 열리는 오픈런을 하기 위해서 이 지점으로 갔었는데요. 정말 오픈런으로 일본 현지인 분들이 줄을 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맛있는 걸 사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이제 근처에 또 다른 공원을 가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 시간에 지하철이었습니다. 완전 만원이에요. 빽빽하게. 정말 몇 년 만에, 아니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빽빽한 출퇴근 전철을 타구나 싶었습니다. 그러고 이 일본식 정원에서 앉아가지고 빵을 먹고 싶었는데요. 정원이 오픈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냥, 예, 길거리에 걸으면서 빵을 먹었는데, 우와, 저 앙버터 소금빵은 대박이었어요.
진짜 제가 그 근처에 살지 않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 근처에 살았으면 저 어마어마하게 살쪘을 것 같아요. 맨날 저거 먹느라고. 근데 진짜 한 번쯤은 꼭 근처에 계시다면, 그리고 줄이 너무 길지 않다면 드셔보실 걸 권해드리고 싶네요. 저 박매종 소금빵, 앙버터 소금빵이 최고였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명란 소금빵도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소금빵을 여러 가지를 샀는데 오리지널도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맛은 아니었고, 명란 소금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산에 옵스가 있죠. 부산의 옵스의 명란 바게트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 명란 바게트가 이 명란 소금빵보다는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보다는 만약에 하나를 드신다면 저는 앙버터 소금빵 강추입니다. 앙버터 소금빵은 정말 맛있었어요. 예. 다른 그 어디에서도 이런 앙버터 소금빵 같은 맛은 못 봤다 싶을 정도로 정말 제 입맛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예, 일본 여기저기 산책을 했고요. 여기가 일본식 정원으로, 예, 아침에 9시에 문을 연다 그래서 들어가서 조용하니 아무도 없어서 좋더라고요. 유명하지 않은 공원인가 봅니다. 그래서 조용히 혼자 산책하고 나무 밑에 앉아서 바람을 맞고,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여유가 있었던 게, 제 팔이나 다리에 막 물렸는 상처들이 저는 모기인 줄 알았거든요. 예. 모기들은 나만 좋아해 이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모기에 많이 물렸을까 이러면서 다니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매드벅, 빈대에 물린 거였더라고요. 그냥 아무튼 이때만 해도 몰랐었기 때문에 제가 모기기피제에다가 뭐 애프터바이트라고 모기 물린 데 바르는 약에다가 다 들고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뿌리고 다니는데도 물려서 아이씨 이건 뭐야 했었는데, 네, 빈대였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모르면 차라리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때가 몰랐을 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이 일본식 정원을 즐겨서 참 좋았습니다. 저는 도쿄 여행에서 정원들이 제일 좋았어요. 정원들, 공원들, 음, 일본식 전통, 정말 몇백 년 전통을 가진 그런 정원들을 거닐러 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었고, 사실 저는 이번에 일본 여행을 하면서 내가 일본을 다시 오고 싶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다시 오지 않을 도쿄라서 더 찬찬히 열심히 즐겨보았었습니다. 뭐든지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경험을 해봐야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또 하고 싶다, 내지는 이 경험은 한 번으로 좋게,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으로 족한 경험의 예로는, 저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과는 연애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아마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과 연애를 5년, 6년 해본 경험으로,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연애를 못하는, 그런 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돼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제일 많은 조회수를, 하고 있는 게 결혼하지 말고 결혼은 NO, 연애는 YES라는 영상인데요. 사실 그거 제가 했던 말이 아니라 60대 대만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조언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게 너무 많은 조회수를 하는 바람에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많으시구나,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으시구나 싶어서 그 영상을 내리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는데요. 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연애는 앞으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연애의 끝을 알게 돼서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그런 연애를 경험하고 나니
아, 그런 연애는 나와는 안 맞는 연애였구나를 알게 돼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나는 다시는, 나 혼자 계획해서 일본 여행을 오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겪고 나니까 드는 것처럼요. 그러고 계속 걸어서 여기가, 이게 도쿄타워인가요? 예, 이거를 볼 수 있는 조조지라는 절이었습니다. 저는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타워들을 볼 수 있는 공원 같은 걸 참 좋아하는데요. 이 조조지도 무료예요. 그래서, 타워도 구경하시고, 절도 구경하시고, 요 옆이 시바공원이, 저 저녁에도 시바공원에 와서 또 야경을 즐기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도쿄의 공원들이 다들 참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또 이 조조지에서 만났던 그 옛날에 일본에서 사셨던 모녀가 제게 권해주신 맛집도, 예, 너무 고마웠고요. 그리고 정말 이 조조지 바로 앞에 있는 이 작은 공원도 나무가, 예, 전 정말 공원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샤브센을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는 8층에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8층 가는 엘리베이터가 오전 11시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 타려고들 다들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오픈런을 해서 샤브센을 먹으러 왔는데 이 샤브센도 그 내가 진짜 도쿄 맛집을 알려줄게 라는 책에서 레코먼드를 받고 갔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킨 건 제일 비싼 런치 메뉴였던 그 후구 와규 샤브샤브 세트였거든요. 근데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제일 맛있었던 게 이 에피타이저였어요. 이 에피타이저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게 유부하고 미역을 가지고 에피타이저를 만드셨는데 이게 제일 맛있었다면 말 다 했죠. 이 점심 특선이 4,800엔? 4,600엔?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5만 원 돈이잖아요. 예, 저렴한 가격이 아니었는데도 저 후구 와규라는데 저는, 예, 제 입맛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디저트 맛있었어요. 예, 팥이랑 마차 아이스크림. 그러고 보니 이 세트는 에피타이저와 디저트가 제일 맛있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치타야 서점인가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서점이 있어서 근처에 가봤는데, 서점을 구경만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예, 저는 이 치타야 서점 방문해 보실 거 정말 추천드리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일러스트들이 많아서 서점 디스플레이도 참 예쁘게 돼 있고 그냥 저는 이 그림 너무 마음에 드는 그림이 많아서 사올 수가 없으니 이렇게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야, 어쩜 이렇게 그림들을 잘 그리죠? 예, 진짜 그런 일러스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은 일본이나 한국 사람들도, 한국 젊은이들도 정말 잘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젊은 작가들의 요즘 일러스트 보는 것도 너무 좋았네요. 일본은 도쿄나 뭐 오사카나 나고야나 다 백화점들이, 예, 또 관광지이기도 하더라고. 이렇게 백화점 디스플레이가 또 아주 멋있었는데요. 이 백화점은 치타야 서점이 있어서 가봤던 백화점이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백화점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서 이 유니클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유니클로 매장을 보면서,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열심히 걸어서 먹으러 간 곳은 온자야키였습니다. 제가
이 몬자야끼가 오사카는 오코노미야끼가 유명하고 도쿄는 사실 뭐 명물이라고 하기에도 또 일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명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도쿄에는 이 몬자야끼가 있습니다. 왜 저는 몬자야끼를 젠야라는 식당에서 먹었는데요. 이 김치가 킥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안 하고 기본 베이직에다가 제가 원하는 토핑 얹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버섯이랑 표고버섯이랑 뭐 오징어랑 김치를 넣었는데요. 이 김치가 킥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가실 분들 계시면 몬자야끼에 꼭 김치 넣어서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완전히 김치 부침개 같이 돼가지고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먹기에도 괜찮았어요. 일본은 여행하면서 좋았던 거는 어디를 가도 혼밥을 뭐 아주 편하게 서스럼 없이 받아주셔서 눈치 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도 일본 현지인들도 혼밥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혼밥하기가 참 좋은 곳이 일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 나와서 이렇게 또 센소지의 야경을 보기 위해서 아침에 이 거리 걸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영상 앞에서 봤잖아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국에서 이렇게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저렇게 기모노 입고 사진 찍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침 풍경대로 좋았고, 이거는 또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걸 팔더라고요. 다니면서 소소하게 참 군것질도 잘하고, 도대체 몇 킬로가 쪄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 여행에서는 정말 살찌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편의점에 파는 게 어쩜 그렇게 맛있죠? 예. 편의점에 파는 디저트도 정말 레스토랑 디저트 못지않게 촉촉하고 달고 맛있고 진짜 퀄리티가 일본 편의점 미쳤더라고요. 예. 이게 센소지의 야경이고요. 야경도 정말 멋있죠. 저녁에는 정말 사람들도 바글바글하고 아마 주말에는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다행히 주말이 아니라서 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센소지 야경을 보셨다면 이제 걸어서 아사히 맥주 본사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기 레몬트리 전망대 보이시나요? 자, 그럼 이제 저 타워를 보며 시원하게 맥주 한잔하러 아사히 본사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가면서 이렇게 인력거 다니는 것도 보고요. 릭시아라고 하죠. 저것도 보고요. 또 쇼핑몰 지나가다가 이렇게 맛있는 달달구리, 어쩜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팔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 유혹에 넘어가서 샀습니다. 사서 오늘의 픽은 또 얘였는데요. 저 꼭 달을 따라가는 토끼 영상의 젤리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일본은 먹으러 왔으니까요. 예. 허리띠 넉넉한 고무줄 바지만 가져갑니다. 이 야경 너무 예쁘죠. 이 강에서 이 전망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저 아사히 맥주 저기가 27층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전망대 올라가서 맥주 한 잔 시원하게 하면서 흐르는 강에서 크루즈 다니는 것도 구경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저 위에서 혼자 오신 한국 여자분을 만났었습니다. 60대 여자분이셨는데요. 이분은 도쿄 야경 중에서 여기를 제일 좋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더 좋아했던 데는 그 하얏트 호텔 꼭대기 라운지가 정말 멋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그 하얏트 호텔은 레노베이션 중이라서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타깝지만 거기는 가보지 못했고 여기서 보는 야경이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예, 이분 여기를 너무 좋아하셔서 일본은 거의 한 100번 이상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 정말 한국과 일본은 가깝구나. 가까우니까 좋은 데를 100번 이상 오실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글쎄요, 저는
사실 여기서 야경 보면서 마포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한강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강뷰를 볼 거라서 다시 일본에 이 뷰를 보러 오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마 제가 일본에 다시 오지 않을 거는, 저는 캐나다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게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분위기가 너무 비슷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저는 좀 더 부모님도 계시고 음식도 입에 맞고, 그리고 저는 해외로 여행 가는 그런 해방감을 이미 캐나다를 떠나면서부터 시작하는 해방감이다 보니까,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누리기 위해서 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 그래서 내가 일본을 다시는 안 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는 서울을 가는 게 도쿄를 가는 거와 비슷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혼자는 다시는 안 오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야경도 너무너무 예쁜 도쿄였습니다. 도쿄의 혼자 여행은 겁먹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라고